오늘은 LG, 삼성 신제품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친핏 냉장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 상단 정보카드에 영상을 미리 업로드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1. LG, 삼성 프리스탠딩 냉장고 바뀐 점. 2. 삼성, LG전자 냉장고 차이점. 3. 삼성 라인업별 차이점 추천 제품. 4. LG전자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LG전자, 삼성전자 신제품 바뀐 점. 삼성, LG 프리스탠딩 신제품 바뀐 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최고급 라인인 인피니트는 원더를 제외하고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 무드업 냉장고도 신제품 출시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얼음 정수기 냉장고는 올해 신제품이 출시되었지만 수요가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일단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LG전자 얼음 정수기 냉장고 편은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알림 신청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상황을 보고 제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 바뀐 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대표 모델인 글라스 베이직 색상을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자면 작년 모델명은 M875 GBB231 이 중에 네 번째 자리 숫자인 5가 제존 연식을 의미합니다. 올해 신제품은 M876 GBB231 중에 숫자 6이 부여되는 모델이 2025년형 모델입니다. 단순 모델명만 바뀐 것은 아니고요. 올해 딱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 색상 2. 오토 클로징 3. 탈취 시스템. 기존 LG전자 베스트 색상은 글라스 재질의 상칸 미스트 베이지, 하칸 미스트 베이지 조합의 모델명 BB 모델이었는데요. 신제품은 아몬드와 토프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몬드 색상은 알파벳 A, 토프 색상은 알파벳 G가 부여되는데요. 매장에서 실물을 보니까 토프는 은은한 그레이 색상으로 기존 베이지 색상과 거의 색상이 유사한 색감이었습니다. 아몬드 색상은 기존 클레이 브라운과 비슷한 색상이었는데요. 살짝 더 붉은기가 느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구분이 되시나요? LG, 삼성 냉장고에서 글라스 재질이 가장 인기가 좋은 만큼 새롭게 추가된 색상으로 주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 클로징은 냉장고 도어를 닫을 때 부드럽게 냉장고를 닫아주는 기능인데요. 가끔 냉장고 도어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냉장고에서 삑삑삑 하는 소리가 난 경험이 있으실 건데요. 오토 클로징 기능이 있다면 냉장고 문을 부드럽게 닫아줘서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런 오토 클로징 기능이 올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작년까지는 냉장고 상칸 도어만 적용되었다면 올해는 하칸 도어까지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체험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오토 클로징 기능이 없는 모델이 도어를 오픈할 때 좀 더 가볍게 열리는 느낌이었고요. 오토 클로징이 적용된 모델은 조금 압력이 더 느껴지면서 뻑뻑하게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어를 오픈할 때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탈취 시스템이 변화됐습니다. 기존 제품은 UV 청정 탈취 플러스만 적용되었다면 신제품은 퓨어 프레쉬 필터가 추가되었는데요. 퓨어 프레쉬 필터는 냄새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탈취해서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기능인데요. 탈취 필터 크기가 기존보다 더 커지고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만큼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프리스탠딩 바뀐 점입니다. 삼성 냉장고도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1. 색상 2. AI 하이브리드 쿨링 라인업 확대 3. 9인치 AI 홈. 먼저 글라스 재질 중에 클린 화이트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세틴 화이트, 글램 화이트 등 깔끔한 글라스 화이트 색상이 있었는데요. 세틴 화이트가 무광, 순백에 가깝다면 클린 화이트는 살짝 베이지 빛깔이 감도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올해부터 냉각 방식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작년까지 삼성을 대표하던 트리플 냉각 방식은 올해부터 미적용됩니다. 트리플 냉각 방식이 빠진 자리에 올해는 두 가지 냉각 방식이 차등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고가 제품에는 AI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중저가 모델에는 모노 냉각 방식이 탑재됩니다. 모노는 AI 인버터 컴프레셔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AI 인버터 컴프레셔와 펠티어 소자를 같이 조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트리플 냉각은 냉장실과 각 냉동칸마다 냉각기를 별도로 적용한 방식으로 냉동실 우측칸 전체를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특화 기능이었는데요. 김치 보관과
술장고로도 활용도가 높았던 기능이었는데 제외되어서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신제품에도 육류, 야채, 김치 모두 정도는 변온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3단계 멀티 팬트리가 대체에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악한 우측 냉동실 전체를 사용했다면 멀티 팬트리는 야채실만한 크기 한 칸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LG전자 신선 맞춤술과 유사하게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작년부터 적용하던 방식인데요. 작년에는 일부 제품에만 적용되었다면 올해는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냉장고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컴프레서와 소형 냉장고 그리고 와인 냉장고 등에 사용하던 펠티어 소자를 동시에 탑재한 냉각 방식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떠올리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강력한 냉각이 필요할 때는 컴프레셔와 펠티어 소자가 함께 작동해서 빠르게 냉각하고요. 평소에는 컴프레셔만 작동하는 효율적인 냉각 방식입니다. 작년 모델명은 RF85DB, 91F, 1W6 등 RF로 시작을 했다면 올해 제품은 RM, 90F, 91B, 1W 등 RM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RM으로 시작을 하면서 연식을 의미하는 알파벳 F 다음에 숫자 91이나 숫자 64가 부여되면 AI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이 들어갔고 숫자 90이나 숫자 63이 들어가면 모노 방식의 냉각 방식입니다. 트리플 냉각과 맞춤 보관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년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삼성은 올해 AI 콤보, AI 원바디 등의 AI 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AI 홈의 대표 과전이라고 볼 수 있는 냉장고 도어에 태블릿만한 터치 스크린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에서는 기존에 대형 LCD 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패밀리 허브 냉장고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패밀리 허브만큼 커다란 터치 스크린은 아니지만 신제품에는 9인치 크기의 LCD 디스플레이를 냉장고 도어에 탑재해 놓았습니다. 9인치면 대략 소형 태블릿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제품은 AI 홈, AI 비전 인사이드 등 기존 패밀리 허브 냉장고에 사용하던 AI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냉장고에 탑재된 스크린을 통해서 인터넷, 삼성 TV 플러스,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 채널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식탁에서 TV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에 식품을 넣고 뺄 때 자동으로 식재료를 인식하고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이런 기능을 AI 비전 인사이드라고 부릅니다. AI 비전 인사이드 기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기존보다 인식이 가능한 식재료 종류를 늘려서 이제는 총 37종의 식재료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은 냉장고가 스스로 고내에 있는 식재료를 파악하고 푸드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술력만큼은 대단하지만 실생활에서의 실용성은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번 신제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AI 푸드 매니저라는 기능인데요. 자주 구매하는 가공식품, 포장식품을 편리하게 관리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델명 중에 RM, 90F, 91B, 1W 모델에서 용량과 냉각 방식을 의미하는 숫자 91 다음 알파벳이 도어의 종류인데요. 알파벳 B가 부여되면 32인치 LCD의 패밀리 허브, 알파벳 D가 부여되면 9인치 AI 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챕터 2, 삼성전자, LG전자 냉장고 차이점. 그럼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의 라인업, 용량, 외부, 내부의 차이점과 수납 부분까지 모두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입니다. LG전자는 800리터대, 삼성은 800리터대, 그리고 900리터대 제품을 프리스탠딩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스탠딩은 빌트인 냉장고에 비해서 깊이가 깊기 때문에 냉장고장에 설치할 경우에 조금 배불뚝이처럼 튀어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튀어나온 만큼 냉장고의 용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주 장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빌트인 냉장고가 있습니다. 프리스탠딩 제품에 비해서 용량은 작지만 그만큼 바로바로 음식을 드시고 식재료 관리가 가능해서 오히려 낭비되는 음식물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 출시한 LG 빌트인 냉장고를 피덴맥스라고 부르는데요. 피덴맥스는 기존 600리터대 뿐만 아니라 500리터대까지 용량이 확대됐습니다. 피덴맥스는 도어 힌지에 제로 클리어런스라는 신기술이 적용되어서 냉장고장에 거의 딱 붙여놔도 도어를 열 때 벽에 부딪히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냉장고와 냉장고장의 간격이 4mm만 띄워놓아도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가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도 보통 800리터대 제품들이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원더워, 컨버터블 냉장고와 냉동고, 김치 냉장고가 있고요. 투도어 냉장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음 정수기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도 있고요. 가장 고가형 제품은 시그니처 라인업입니다. 시그니처 냉장고는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LG전자에는 무드업 냉장고가 있는데요. 무드업 냉장고는 패널의 색상을 자유롭게 바꾸면서 사용이 가능해서 인테리어 제품으로 각광을 받는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인피니트처럼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800리터대, 900리터대 프리스탠딩이 있고요.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도 500리터대, 600리터대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하고 있고요. 특히 2025년 신제품 키친핏 냉장고는 냉장고 단열재 두께를 줄이면서 내부 용량을 최대 640리터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 신제품은 키친핏 맥스라고 부르는데요. LG전자처럼 냉장고와 냉장고장의 간격을 4mm만 띄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주방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문형 제품과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원도어, 투도어 냉장고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처럼 얼음 정수기 냉장고는 없지만 오토필 정수 기능이 있는 인피니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정수 기능을 원하신다면 인피니티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오토필 정수는 별도로 물통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기능입니다. 그렇지만 냉장실 내부에 정수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인피니트 제품은 원도어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도어는 2023년도부터 출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포도어 인피니트는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곳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 원더워 키친핏 냉장고 그리고 정수기 냉장고는 기존 냉장고 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포더워 프리스탠딩 냉장고와 빌트인 냉장고에 대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션이 좋은 프리스탠딩 냉장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키친핏과 프리스탠딩 냉장고 모두 5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지만 LG전자는 빌트인 신제품 피덴맥스는 2025년 5월부터 출시를 하고 있고요. 프리스탠딩 냉장고는 7월부터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올해 출시한 냉장고는 모델명이 RM90F, RM80F, RM70F 시리즈로 출시되었는데요. 숫자 90, 80 다음에 알파벳 F가 의미하는 것이 2025년형 냉장고를 의미합니다. LG전자는 냉장고 모델명 M876, GBB231에서 M87 다음 숫자 6이 부여된 제품이 2025년형 제품입니다. 프리스탠딩 포도어 냉장고 비교는 1. 외부 2. 내부 3. 냉장 냉동 4. 부가 편의 기능 순서로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비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브랜드 모두 패널 교체형 제품이 있고 패널 일체형 제품이 있는데요. 패널 교체형 제품은 물류기사가 소비자 집에 배송을 간 다음에 집에서 교체하는 방식이 패널 교체형 방식이고요. 패널 일체형 방식은 추후에 패널을 교체할 수 없는 제품을 의미하고요. 미리 조립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디자인에서 냉장고 제품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저가형이나 고가형이나 냉장고 높이가 큰 차이가 없는 데 반해서 LG전자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저가형 제품은 높이가 대략 179cm 정도이고요. 고가형 제품은 냉장고의 높이가 대략 186cm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집에 냉장고장의 높이가 187 이상이 된다면 이왕이면 186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고가 제품으로 구매하셔야 딱 일체감이 있는 인테리어가 가능하고요. 냉장고장이 없으시거나 냉장고장이 높이가 낮으신 분들이라면 저가 제품으로 구매하셔도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같이 나란히 병렬 설치를 원하신다면 냉장고의 높이와 김치 냉장고의 높이가 서로 상이해서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까지 구매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186cm의 비교적 제품의 높이가 높은 고가형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물론 저가형 냉장고와 높이가 동일한 저가형 김치냉장고도 일부 제품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높이가 182cm부터 높은 제품은 187cm까지 다양하게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어의 재질과 색상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가장 고가 제품은 이탈리아 아르파사의 페닉스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닉스 소재는 가구 회사 한샘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소재입니다. 페닉스 소재는 장기스가 날 경우에 재생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이지만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구매하지는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에는 스테인레스 소재가 있고요. 스테인레스는 일반 메탈 제품보다 경도가 높고 스크래치에 강한 제품인데요. 일반 메탈 제품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많이 있다면 스테인레스는 찌그러지는 현상이 적고요. 기스에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 제품의 스테인레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스테인레스는 스톤과 솔리드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것이 글라스와 메탈 재질인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글라스와 메탈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가격대도 낮고 색상도 다양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G전자는 무광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난반사가 적고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을 주고요. 삼성전자는 무광 패널과 유광 패널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세틴 화이트와 글램 화이트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고요. 2025년에는 신규 색상인 클린 화이트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클린 화이트는 기존 화이트 색상보다 은은한 베이지 톤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메탈 재질에도 다양한 소재들과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글라스 재질은 찍힘이 없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고요. 메탈 재질은 가격은 낮은 편이지만 찍힘 현상이 있고 기스가 잘 나고 그리고 색감이 고급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가 제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두 회사 모두 투명 도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노크온 도어는 투명한 글라스에 똑똑 2번 노크를 하게 되면 안에 내부 조명이 밝게 밝혀지면서 도어를 오픈하기 전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명 도어는 노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 도어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웰컴 라이팅 기능이 있어서 내부를 환하게 밝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보면 지나갈 때마다 의도치 않게 조명이 밝혀져서 불편하다, 눈이 부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 싱스 설정에 들어가서 조명을 오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능들은 디자인에 포커싱된 기능인데요.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노크온 제품은 필수 기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유행이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에는 오히려 유행이 지나서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크온이 없어도 충분히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대용량 홈바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매직 스페이스라고 하고 삼성전자는 푸드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매직 스페이스도 없는 제품과 하나만 있는 제품, 좌측, 우측 두 개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LG전자에서는 더블 매직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는 듀얼 푸드 쇼케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가 제품에는 패밀리 허브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올해는 도어에 9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도 추가되었습니다. 패밀리 허브는 도어에 32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모델명에서 용량을 의미하는 두 자리 숫자 바로 뒤 알파벳 B가 부여되면 패밀리 허브, 알파벳 D나 E가 부여되면 9인치 LCD가 적용되었습니다. 패밀리 허브를 통해서 냉장고 내부의 식자재를 확인할 수 있고 식자재별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거나 쇼핑몰과 연동이 되어서 자동으로 식재료를 주문해주는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패밀리 허브 AI 비전 인사이드는 상대적으로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고 또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 과시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무드업 제품이 있습니다. 무드업 제품이 있지만 무드업 제품 역시 금액대가 고가이기 때문에 오늘은 추천 제품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토 오픈 도어와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토 오픈 도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는 도어에 손만 갖다 대면 센서가 손을 인식해서 도어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기능이고요. 오토 클로징 기능은
도어를 오픈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도어를 닫을 때 적은 힘을 들여도 도어가 스스로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오토 클로징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LG전자는 원도어 컴포터블 제품에는 오토 오픈도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포도어 프리스탠딩과 포도어 빌트인 냉장고에는 오토 오픈도어 기능은 미적용됐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오토 클로징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 내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냉각 방식부터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은 기존의 컴프레셔를 통해서 냉매를 압축하고 냉각기를 통해서 냉기를 만드는 방식에서 플러스로 펠티어 소자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펠티어 소자는 와인 냉장고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삼성전자는 평상시에는 컴프레셔를 통해서 냉기를 보충해 주다가 소비자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거나 아니면 여름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됐을 때 펠티어 소자와 컴프레셔를 동시에 가동해서 빠르게 냉각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델명 F 다음에 90이 부여된 제품은 일반 모노 냉각 방식인데요. 펠티어 소자는 제외됐지만 AI 인버터 컴프레셔가 적용되어서 효율적인 운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LG전자는 신선 맞춤실 기능이 있는데요. 변온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맞춤형 보관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면 신선 맞춤실은 일반 야채실을 반쯤 쪼개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습니다. 맥주를 보관할 경우에 맥주를 세워서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작기 때문에 맥주를 뉘어서 보관해야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맞춤 보관실은 제외됐습니다. 맞춤 보관실은 냉장, 냉동, 김치 보관, 그리고 육어육 기능까지 다양한 식재료를 보관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기능인데요. 이제 이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AI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3단계 멀티 팬트리가 적용되었는데요. 육류, 생선, 야채, 과일뿐만 아니라 김치 보관까지 가능해서 아쉬운 대로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기존 맞춤 보관실이 냉동실 한 칸을 전부 사용할 수 있어서 술장고 혹은 김치냉장고로도 손색이 없었다면 이제 야채실 크기로 축소되긴 했지만 그래도 LG전자 신선 맞춤실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크고 김치 보관도 가능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멀티 수납 코너가 있습니다. 짜투리 공간에 멀티 수납 코너를 적용했는데요. 이곳에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치즈, 양념장 같은 것을 같이 보관할 경우에 수납하기 용이하고요. 그리고 신선 트레이가 있습니다. 신선 트레이는 조각난 야채를 보관하기 유용한 공간인데요. 이 신선 트레이는 이동할 수 있는 신선 트레이가 있고 혹은 야채실 안에 빌트인 형태로 보관할 수 있는 신선 트레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접이식 선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접이식 선반은 곰국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높이가 높은 식재료를 보관할 때 선반의 절반을 접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요. 삼성전자가 웬만한 저가 제품에도 접이식 선반을 적용한 반면에 LG전자는 접이식 선반은 저가 제품에는 제외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접이식 선반은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3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작년에 냉장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LG전자 빌트인 냉장고를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도 접이식 선반에 없는 옵션이 떨어지는 제품이었는데요. 저도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접이식 선반을 구매를 했는데 저는 선반이 화이트 선반이었는데 접이식 선반은 메탈 색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접이식 선반을 끼웠을 때 색상이 상이해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렇지만 냉장고 문을 열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음료라든지 냄비라든지 높이가 높은 것을 사용할 때는 선반을 접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와 세균을 제거하는 UV 청정 탈취 기능은 두 회사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UV 청정 탈취기라고 하고 LG전자는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올해 LG전자는 프레시 필터를 추가하면서 탈취 시스템으로 소구하는데요. 기존보다 더 커진 필터를 사용해서 탈취 성능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냄새에 민감한 분들은 LG전자 탈취 시스템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냉동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크래프트 아이스라고 하고 삼성전자는 위스키볼이라고 하는데요. 위스키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비교적 고가의 제품에 위스키볼이 적용됐기 때문에 저는 위스키볼이 없는 제품도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소에 가면 위스키볼을 만들 수 있는
위스키볼 트레이가 있는데요. 이 위스키볼 트레이를 구매하셔서 정수기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자동으로 얼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편리할 수는 있지만 얼음의 위생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LG전자의 스텝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직수 방식으로 정수물을 공급해줘서 크래프트 아이스를 만들기는 하지만 월 케어 비용이 6,9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받자니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을 아끼자니 물통 관리가 염려스럽고 이런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이소에 가서 위스키볼을 만들 수 있는 트레이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밖에도 크래프트 아이스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회전형 얼음 트레이가 있고 LG전자에는 이지 아이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지 아이스 메이커는 조그만 통에 물을 넣어두면 물이 쪼로로록 떨어지면서 얼음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인데요. 아이스 트레이에 물을 공급할 때 바닥에 물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지 아이스 메이커를 사용하면 바닥에 물이 흘리지 않고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번거롭게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얼음의 양이 많지 않아서 자주자주 얼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탈 쿨링을 강조하는데요. 냉장고 고내에 있는 메탈 재질의 커버를 통해서 빠르게 냉기를 채워준다. 그리고 도어 쪽에도 메탈 쿨링 도어가 있을 경우에 냉기를 빠르게 채워줘서 정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메탈 쿨링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인 효과는 있지만 정온 유지를 하거나 냉기를 빠르게 채워주는 거는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이 메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순도가 높은 메탈이 아니라 거의 시트지 정도의 얇은 메탈을 씌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판넬에 메탈을 입힌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메탈컵을 통해서 차가운 냉수를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도 높은 메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장점은 있지만 메탈이 꼭 들어가야 된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음 트레이도 저가형의 얼음 트레이는 뚜껑이 달려있는 일반 트레이입니다. 그리고 얼음 트레이에서 조금 더 옵션이 좋은 제품은 얼음을 얼린 다음에 트위스트 방식으로 회전을 통해서 얼음을 떨어뜨려주는 기능이 있는 얼음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가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에너지 등급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는데요. 1등급이라고 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안 먹는 거죠. 그래서 1등급에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고요. 성능이 좋은 제품은 2등급 제품이 많기 때문에 2등급 중에서 얼만큼 전기를 덜 먹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셔야겠죠. 크래프트 아이스, 그리고 노크온, 투명 도어, 오토 오픈 도어, 오토 클로징 기능, 그리고 정수기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아무래도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더 높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이 좋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직 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푸드 쇼케이스가 있으면 도어 문을 전체를 열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도어만 오픈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직 스페이스가 있거나 푸드 쇼케이스가 있어서 문을 적게 열고 문을 자주 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상식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 제조국도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웬만한 제품은 다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양문형 제품에 한해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과거 모든 제품을 국내 생산을 하다가 최근에는 모델명 부여 기준에서 알파벳 T, H, J로 시작하는 모델들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T와 J로 시작하는 모델은 냉장고의 높이가 비교적 낮고 메탈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국산 제품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표시가 나지만 H로 시작하는 제품은 국내 제품과 동일한 디자인과 글라스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H로 시작하는 제품은 높이도 높고 도어도 글라스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H로 시작하는데 가격이 싼 이유는 제조국이 다르고 옵션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져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삼성전자 냉장고의 라인업별 차이점과 특징 그리고 추천 제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냉장고 라인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키친핏 제품, LG전자는 빌트인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는 키친핏이라고 하거든요. 600리터대, 500리터대,
키친핏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프리스탠딩 제품이 있고 양문형 제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프리스탠딩으로 선택할 거냐, 키친핏으로 선택할 거냐, 양문형으로 선택할 거냐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양문형 제품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지만 도어가 2개밖에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칭이 안 맞아요. 냉동실은 좌측에, 냉장실은 우측에 있는데요. 냉동칸과 냉장칸이 좌우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냉동실이 상대적으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양문형 제품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포도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냉장실을 위로 올렸기 때문에 허리를 덜 수그려도 되고 많은 식재료를 격벽 없이 보관이 가능해서 수납이 많이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라인업을 보면 가장 고가 제품은 인피니티 제품이고요.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키친핏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저가형에 메탈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키친핏과 글라스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키친핏으로 나뉘고요. 프리스탠딩 포도어는 투명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투명 도어가 2개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쇼케이스가 하나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 쇼케이스가 2개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패밀리 허브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패밀리 허브는 도어에 32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다면 올해 신제품은 9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AI 비전 인사이드라고 해서 식재료를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남은 식재료를 관리할 수 있고 남은 식재료를 통해서 레시피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투명 도어가 2개가 들어가 있고 쇼케이스도 2개나 적용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당연히 가격은 고가이겠죠. 그리고 AI 하이브리드 제품이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900리터대 고가의 제품에는 AI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케이스가 없는 제품, 가성비 제품은 쇼케이스가 미적용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가장 저렴한 제품은 양문형 투도어 제품입니다. 제품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투명 도어, 그리고 도어의 재질이 인피니티가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글라스, 메탈 순서로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저렴한 제품은 재질이 메탈 재질인데요. 메탈 재질은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저렴하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쇼케이스는 2개까지는 필요 없고 1개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특이한 점은 그동안 LG전자와 삼성전자 키친핏 제품에는 홈바, 즉 쇼케이스와 매직 스페이스가 제외됐었다면 올해 삼성전자의 키친핏 맥스 제품은 쇼케이스를 적용한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 신제품 피덴맥스에는 올해도 매직 스페이스가 미적용되었습니다. 홈바는 있으면 편리한 기능은 분명하지만 LG전자는 용량이 작은 냉장고에는 공간적인 이유에서 효용이 크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 도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명 도어도 있으면 나쁘진 않지만 투명 도어가 적용된 제품은 비교적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투명 도어로 인해서 가격이 비싸진다면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토 오픈 도어 기능도 적용이 돼 있으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오토 오픈 도어도 있으면 편리하지만 오토 오픈 도어가 없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 오픈 도어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은 대부분 300만원 이상 고가의 제품에 오토 오픈 도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회사 모두 고내 벽면이 메탈로 되어 있으면 가격이 고가입니다. 메탈 커버가 없이 플라스틱 커버가 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적으로 좀 저렴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제품을 문을 열고 어차피 메탈을 구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서 메탈이 적용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 제품 사셔야죠. 그런데 메탈이 적용되어 있어서 가격이 올라간다면 메탈 쿨링 커버는 없는 제품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채소 보관실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어요. 위스키볼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은 긴 채소 보관실이 있어요. 원래 위스키볼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거기에 물을 채워놓는 물통이 적용되어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스키볼이 없는 제품은 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한 보관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 채소 보관실이 있는 제품이 오히려 스펙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긴 채소 보관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UV 청정 탈취기도 있는 제품이 있고 없는 제품이 있는데요. 저가형 제품에는 UV 청정 탈취기가 없는 제품도 있는데 UV 청정 탈취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김치 냄새 같은 악취는 UV 청정 탈취기가 있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요. 냉동실을 보면 옵션이 다양한데요. 트위스트 아이스가 있느냐 아니면 일반 슬림 아이스 메이커가 있느냐 빅 아이스 메이커가 있느냐에 따라서 옵션별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제품은 아무래도 위스키볼과 이런 빅 아이스 메이커, 각얼음 등 다양한 얼음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편리하긴 하겠지만 아이스 메이커 기능이 없다고 해도 다이소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냉각 방식도 컴프레셔와 펠티어 소자를 같이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모노 냉각 방식 제품들도 AI 인버터 컴프레셔를 사용해서 크게 성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가형이기 때문에 가성비 모델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라인업별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챕터 3 삼성전자 추천 제품. 지금부터 삼성전자 프리스탠딩 냉장고 4제품을 추천드리고 키친핀 냉장고도 한 모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프리스탠딩 냉장고는 가장 저렴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모델명은 RF90DG 90124 더블 모델입니다. 가격은 170만원대이고요. 이 제품은 작년 모델입니다. 용량은 905리터입니다. 도어 재질은 메탈 재질입니다. 메탈 재질이기 때문에 강한 충격에는 약할 수가 있지만 냉장고에 자석이 붙기 때문에 일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실 분들, 메모지를 관리하실 분들은 오히려 메탈 소재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채소 보관실이 있기 때문에 파라든지 긴 부추 이런 채소들은 이곳에 보관을 하면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짓무름 없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UV 청정 탈취기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냉장고 전용 탈취제를 별도로 구매해도 되는 부분이고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2등급입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추천드리는 프리스탠딩 가성비 모델은요. RM70F 90R2 더블 모델입니다. 가격은 230만원대입니다. 2025년형 최신형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올해 추가된 클린 화이트 색상에 깔끔한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인테리어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글래스 재질은 찍힘 현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재질인데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글라스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AI 인버터 컴프레셔가 적용되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고요.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최대 25% 에너지를 추가로 절약도 가능합니다. 가성비 모델인 만큼 푸드 쇼케이스 그리고 오토 오픈도어, UV 청정 탈취기는 제외됐지만 긴 채소 보관실이 있어서 파, 부추, 마늘종 같은 긴 채소를 보관하기에 유용하고요. 접이식 선반이 적용되어서 수박이나 큰 곰솥도 보관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신제품이지만 실속형 가성비 모델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삼성전자에서 추천드리는 프리스탠딩 가성비 모델은 RM70F 90M2ZD 모델입니다. 가격은 220만원대로 합리적인데요. 메탈 재질의 에센스 화이트 색상이고요. 가장 큰 장점은 푸드 쇼케이스가 적용된 부분입니다. 평소 자주 꺼내는 물, 음료, 맥주 등을 홈바에 보관할 수 있어서 전체 문을 여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냉기 유출도 막아주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성비 모델이기 때문에 옵션은 많이 적용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긴 채소 보관실이 적용되어서 파, 부추 등을 보관하기에 유용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푸드 쇼케이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도 가성비 모델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스탠딩 냉장고에서 프리미엄 제품 한 모델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RM80F91K1X 모델입니다. 가격은 340만원대입니다. 모델명에 91이 부여됐다는 것은 AI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이 적용되었다는 의미인데요. 컴프레셔와 펠티어 소자가 효율적으로 냉각을 해주기 때문에 소비 효율이 좋은 제품입니다. 당연히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 제품에 해당되고요.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최대 25%까지 더 절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델명에 숫자 90일 다음에 알파벳 K가 적용된 모델은 듀얼 푸드 쇼케이스 홈바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좌우측 홈바에 가족들이 자주 먹는 간식, 음료를 정리해서 보관하면 냉장고 전체 문을 열지 않고 꺼낼 수가 있어서 냉기도 절약할 수 있고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외관 재질은 글라스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가능한 모델입니다. 당연히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내부는 메탈 쿨링으로 세련되게 마감되었고요. 특히 메탈 쿨링 커버뿐만 아니라
도어 부분까지 메탈로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3단계 멀티 팬트리가 적용되어서 김치 보관, 육류 보관도 전문적으로 해줍니다. 냉장고 냄새는 UV 청정 탈취로 청결하게 유지시켜주고요. 오토 오픈 도어가 적용되어서 가벼운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문을 열어줍니다. 이조차도 귀찮다고 생각되시면 빅스비 음성 제어 기능이 있어서 도어를 음성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가격은 비싼 편이지만 냉동실에 얼음 제빙기가 트레이 방식이 적용된 부분만 빼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키친핀 맥스 모델 한 모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M70F630EG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230만원대입니다. 도어는 메탈 재질이면서 깔끔한 에센셜 화이트 색상입니다. 2025년 신형 제품으로 키친핏이지만 640L 대용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용량을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새로운 단열재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기존 단열재보다 두께를 확 줄이면서 내부 수납 공간을 22%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키친핏의 일체감을 살리면서 용량의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절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AI 인버터 컴프레셔를 적용하면서 사용 패턴에 따라서 최적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경제적입니다. 특히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에너지를 최대 25% 정도 추가적으로 절약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키친핏 제품이기 때문에 프리스탠딩에 비해서 옵션은 좀 빠지는 편인데요. 푸드 쇼케이스, 오토 오픈도어, 내부 메탈 쿨링은 제외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친핏을 구매하는 이유는 디자인과 인테리어 효과 때문이잖아요. 우리 집 냉장고장과 색상이 잘 어울린다면 딱 구매 목적에 맞는 제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RM70F630EG 모델을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챕터 4 LG전자 냉장고 라인업별 차이점과 추천 제품. LG전자 제품도 100개가 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빌트인 타입과 프리스탠딩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제품 높이도 186cm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제품과 179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제품, 높이가 서로 상이한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제품은 냉장고의 높이가 186cm이기 때문에 냉장고 장과 틈이 적은 편이고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저가 제품은 높이가 179cm 정도이기 때문에 냉장고장과 냉장고의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 공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제품은 높이를 꼭 고려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냉장고장이 없는 분들은 상관은 없겠지만 냉장고장이 있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신경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높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 낮은 것을 선택할 것인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개수도 포도 냉장고가 있고 양문형 냉장고가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는 높이가 낮은 제품,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이 양문형 냉장고이고 높이가 높은 제품들은 대부분 포도 냉장고인데요. 이 중에서 딱 한 모델, H로 시작하는 모델은 높이가 높은 글라스 재질의 냉장고지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라인업을 보시면 LG전자는 가장 고가 제품은 시그니처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드업 제품이 있어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홈빠져 매직 스페이스가 2개가 있는 제품, 1개가 있는 제품, 하나도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크온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처럼 투명 도어가 2개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없고요. LG전자는 노크온이 1개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LG전자는 정수기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스템 냉장고라고 하는데요. 스템 라인은 별도의 케어 비용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제조한 높이가 높은 포도어 냉장고는 정수기 기능이 빠진 크래프트 아이스만 적용되어 있는 모델도 가격이 300만원 가까이 금액대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월 케어 비용도 6,900원이 발생하는 만큼 월 케어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크래프트 아이스는 제외하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스템 냉장고 중에서도 중국에서 제조한 높이가 낮은 스템 냉장고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200만원대 초 그리고 200만원 밑에 구매가 가능한 양문형 제품의 스템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정수기 냉장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크온이 적용되어 있거나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 있거나 정수기 그리고 크래프트 아이스, 무드업에 적용되어 있는 제품 외에도 제품 간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세부 스펙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세부 스펙은 듀얼 아이스 메이커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나고요. 여기서 듀얼 아이스는 크래프트 아이스 뿐만 아니라 미니 가거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듀얼 아이스 메이커고요. 그 밑에 크래프트 아이스만 적용되어 있는 제품 그리고
크래프트 아이스가 없는 제품, 이런 냉동의 스펙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고요. 특히 모델명 부여 기준에서 숫자 1에서 3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모델명 부여 기준에서 가장 낮은 1이 부여된 제품은 일반 얼음 트레이가 들어갔고요. 모델명 부여 기준에서 2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은 트위스트 아이스 방식이라고 해서 얼음이 얼린 다음에 회전형 레버를 돌리면 얼음이 떨어지는 이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트위스트 아이스 방식인데, 이런 제품일수록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지 아이스 메이커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지 아이스 메이커는 조그만 물통에 물을 채워 놓으면 스스로 물을 채워주는 기능인데요. 얼음 트레이에 물을 받고 냉동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이 흘릴 수가 있는 단점을 보완한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자주자주 얼음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접이 선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일부 제품은 접이 선반이 빠졌습니다. 접이 선반이 빠진 모델은 대부분 고내가 메탈 소재가 빠지고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접이선반이 빠진 모델입니다. 이 제품들은 접이선반이 빠지고 메탈 덕트 데코가 빠진 만큼 가격이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가성비 제품을 구매할 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재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스테인레스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비싼 편이고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도어 재질은 글라스 타입입니다. 강화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은 기스에 강하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무광이기 때문에 요즘은 글라스 재질이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밖에도 저가형 저렴한 제품들은 메탈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탈 소재는 찍힘 현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G전자 제품 간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LG전자 추천 제품, 지금부터 LG전자 프리스탠딩 냉장고 4제품을 추천드리고 빌트인 냉장고도 한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탠딩 포드어는 가성비 3모델, 프리미엄 모델 1모델 순서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프리스탠딩 제품에서 첫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은 M875GBB031 모델입니다. 용량은 872리터고요. 가격은 쿠팡 가격 기준으로 280만원대입니다. LG전자의 제품 중에서 모델명 부여 기준에 M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높이가 186cm입니다.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냉장고장과 딱 일체감 있게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고요. 추후에 김치 냉장고를 별도로 세트로 구매할 경우에도 높이가 딱 일체감 있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모델명 부여 기준에서 숫자 다음에 오는 G가 의미하는 것은 글라스입니다. 글라스 재질이기 때문에 찍힘 현상이 없어서 기스에도 강하고요. LG전자는 무광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은은하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색상은 오브제 베이지 색상, LG전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고요. 모델명 부여 기준 031에서 첫 번째 0이 의미하는 것은 홈바를 의미합니다. 숫자 0이 부여되기 때문에 매직 스페이스는 제외된 모델입니다. 저도 10년 동안은 매직 스페이스가 있는 모델을 사용했었는데요. 막상 매직 스페이스가 없는 빌트인 제품을 사용 중인데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모델로 매직 스페이스가 빠진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모델명 부여 기준 맨 끝자리가 1로 끝나잖아요. 1등급 제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물론 H로 시작하는 제품도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30만원 차이면 그래도 국내 제품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문을 쉽게 닫을 수 있는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문을 살짝 닫았을 때도 자동으로 문이 잘 닫혀서 냉기 유출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도어 쿨링, 신선 야채실, 신선 플러스 트레이, 그리고 접이 선반과 냉장고 고내의 세균과 냄새를 잡아주는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LG전자 프리스탠딩 제품은 H875GBB111 모델입니다. 가격은 270만원대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 제품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베이지 글라스 재질입니다. 잔기스가 안 생겨서 관리가 쉽고 유행을 타지 않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이 보통 높이가
높이가 179cm인데요. 이 제품은 유일하게 186cm로 프리미엄 제품과 외관이 동일합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된 부분인데요. 자주 꺼내 먹는 물, 음료, 간식 등을 매직 스페이스에 보관하면 필요할 때 홈버만 열어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냉기와 전기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교적 가성비 모델에 속하는 모델이어서 내부는 플라스틱 자재로 구성이 되었고요. 멀티 수납 코너와 접이 선반, UV 탈취 기능은 제외되었습니다. 냉장과 디자인, 매직 스페이스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M875MHH021 모델입니다. 가격은 250만원대입니다. 도어는 메탈 재질이고요. 깔끔한 크림 화이트 색상입니다. 높이는 186cm로 고급형에 속하고요. 멀티 수납 코너와 신선 플러스 트레이, 대용량 바스켓 등 주요 기능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접이 선반은 제외됐지만 서비스 센터에서 3만원대에 구매해서 갈아 끼울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토 클로징 기능이 상칸에 적용되어서 부드럽게 문을 닫아줍니다.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10% 환급도 받을 수 있어서 매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프리스탠딩 제품은 프리미엄급 냉장고입니다. 더블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M876GBB231 모델입니다. 가격은 39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블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모두 다양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 음료와 그리고 자주 먹는 간식을 보관하면 매직 스페이스만 열어서 식재료를 꺼낼 수 있어서 냉기 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절감되고요. 마찬가지로 도어 쿨링 플러스 신선 야채실, 신선 플러스 트레이, 접이 선반, 멀티 수납 코너, UV 청정 탈취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025년형 제품으로 이전 모델에 비해서 오토 클로징 기능이 상칸뿐만 아니라 하칸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문을 닫을 때 부드럽게 닫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또한 퓨어 프레시 필터가 적용되어서 탈취 성능이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요즘 LG전자는 스템 모델이 주력으로 판매되면서 월 케어 비용 6,900원이 발생하는데요. 위스키 볼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과한 스펙일 수 있어서 저는 이 모델이 더 합리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LG전자에서 추천드리는 모델은 빌트인 피덴맥스 M626GBB022 모델입니다. 가격은 280만원대입니다. 2025년형 최신형 피덴맥스 제품으로 냉장고장과 딱 맞는 일체감 있는 빌트인으로 선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새롭게 적용된 제로 클리어런스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장에서 4mm만 띄워놓아도 되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장에 부딪히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프리스탠딩 제품에 비해서 물론 내부 스펙은 빠졌습니다. 내부를 보면 플라스틱 소재의 벽면으로 이루어졌고요. 매직 스페이스, 노크온, 오토 클로징 이런 세부적인 기능은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금액에 일체감에 있는 빌트인 냉장고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프리스탠딩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링크를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되어서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